네, 첫 코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를 인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국인 중국 증시는 금요일 3% 급등했고요. 미국 증시도 올랐단 말이죠. 반등의 의미 또 특징 좀 봐주십시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문우시 장관이 잇따라서 중국과의 협상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건설적인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 얘기하면서 극적인 반등이 일단 성공한 것이 일단 미국 증시가 되겠고요. 미국 증시가 열리기 전에 중국 시장도 이제 많이 반등을 했는데요. 그렇죠. 앞서 얘기하셨다시피 주말이 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발언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선이 되면 중국 측이 더 어려워질 거란 얘기도 하고 있고, 이제 관세 폭탄이 무섭다 그러면 외국에 나가 있는 공장들 다시 미국으로 다시 컴백하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미국과 중국의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이 확산될 경우에는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2020년에 가면 물론 중국이 가장 영향이 크죠. 0.8%포인트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도 그렇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0.3%포인트. 일본 0.2%포인트. 그리고 전 세계는 0.3%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해서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짐 크레이머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숫자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밀어붙이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인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미국 경제가 아주 좋고 미국 주시장이 사상 최고까지 근방에 와 있다는 거죠. GDP는 3.2%, 실업률은 3.6%, GDP 3.2%는 선진국 중에 가장 높은 수치, 실업률 3.6%면 완전 고용을 넘어서 지금 50년 만에 최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계속 강하게 있으니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어떤 경제 수치 그리고 주식시장에 그렇게 중시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고 나서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좀 더 밀어붙이면 대통령이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재선 고지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외국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가 더 중요한데 앞서 제가 수치를 몇 가지 불러드렸는데 이런 거죠. 중국의 해당국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악영향을 받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는데 다른 나라들의 문제입니다. 일본도 관심 없고 다른 나라도 관심 없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CNN 같은 데는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영향을 받는 것은 어디냐 하는 거죠. 미국은 아시다시피 70%가 자체 소비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영향이 있지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은데 일단 경제 성장이라든가요. 그리고 성장의 지속성 그리고 해외 변수에 민감한 나라들이 결국 수출 지향적인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중국을 0.8%포인트 하락 요인을 하고 있지만 싱가포르 0.7%포인트가 또 GDP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옥스퍼드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일단 악영향은 불가피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특징주로는 우버를 이제 드디어 말씀드리겠는데 우버가 이제 드디어 상장이 됐는데요. 예상보다 낮은 주당 $45에 지금 주가 자체가 상장이 이제 됐는데요. 실제로 보면 첫날 가격은 7.62%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좀 안 좋은 상황이 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 달 전에 상장한 리프트도 7.41%나 떨어져서 사상 최저가에 지금 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미국이 자신감 갖는 만큼 중국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버텨봤는데 본인들도 기싸움 할 만하다는 것 같고요. 이번 주는 또 이제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를 주목해야 될 거고요. 그 밖에 경제 변수나 주목할 이벤트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제 이번 주도 역시 가장 어떤 다음번 협상의 날짜는 안 정해져 있지만.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지속될 수 있을지 어떤 또 물밑 작업이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는 거죠. 일단 중국은 바로 보복 조치를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보복 조치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얘기로는 8%에서 10% 정도 특히 자동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거란 얘기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CNN 같은 경우에선 CNN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척을 쥐고 있는 언론인데요. CNN에서는 단적으로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시간이 갈수록 미국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는 것을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역시 실적 시즌은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 있습니다. 거의 90%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번에는 한 10개 정도가 해당되겠는데요. S&P랑 상관없이 관심 있는 것들은 수요일 날 알리바바가 있겠고요. 목요일 날은 이제 이번 주에서 가장 큰 관심 엔비디아와 월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일단 흔히 얘기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따라서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 디어 정도가 관심이 있겠는데요. 특히 월마트는 작년 4분기에 온라인 매출이 40%나 늘어났지만 실제 수익성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온라인 쪽에서.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특히 임금 인상을 워낙 적극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네. 자, 실적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미국은 생각보다는 실적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보다는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 이제 우버 상장한 것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경제 지표를 조금 더 이번 주에 확인을 해야 되고요. 보면 15일에 4월 소매 판매 그리고 17일에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있군요. 위원님, 네. 지표는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소매 판매나 소비자 지표가 좀 이번 주에 많이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네. 70%의 힘이 결국 소비에서 나오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통계청, 미국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것이 소매 판매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수요일 밤중이 되겠는데요. 0.2%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역시 미시간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제 금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미국 소비의 건전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전 포인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중국에서 라이트하이저하고 문우신을 뭐 초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이제 베이징 갈지도 관심사이고 중국의 후속적인 조치가 뭐가 나올지도 이번 주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뉴욕 증시 특징주, 국내 증시 관련주 알려주시죠. 네, 눈은 다는 기업 오늘 양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인데요.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의 타결 실패에 따른 악재인시 분명히 있는 거죠.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그나마 목표 주가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은요. 투자 의견은 워낙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여러분들 빵 주식의 스트롱 바이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애플은 사자랑 일단 보유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전체적 의견은 중립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의 차이가 최근에 다시 늘어났지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시각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역설적으로 보면 시장을 아주 안 좋게 보고 있지만 애플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240를 제시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시장을 나쁘게 보고 있지 않지만 앞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품, 즉 재화보다는 서비스 쪽에 중심이 된 쪽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재화를 여전히 지금 큰 틀에서 분류되고 있는 애플은 여전히 $184. 184달러면 증가하기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사지 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팽팽하게 맞서 있는 주식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펀더멘탈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모멘텀이 없는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머징 마켓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인 한국 시장에서 비중도 20% 없는 게 삼성전자이자 이머징 마켓 전체에서도 비중이 네 번째로 많은 정도의 한 2-3%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삼성전자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으로 특히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한은 여전히 바이 앤 홀드 의견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뉴욕앤서울 오늘도 시장 흐름과 함께 관심 종목까지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